이번 시간에는 수익 인식 파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설 계약에 관련된 회계서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은 이론 파트에서 이제 4번에 건설 계약 파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 원가가 어떤 것인가, 계약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약 원가의 구성 항목이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 이렇게 있고,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 기타 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계약 원가들만 계약 원가에 포함된다. 이런 파트들은 그래서 이제 말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내용 보시면은,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는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원가가 맞죠. 직접 관련된 원가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밑에 보면은 특정 계약의 이제 공통원가죠. 공통원가. 이거는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면은 요 공통원가도 계약원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발주자에게 청구 가능한 계약 조건에 이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이런 원가도 같이 다 계약 원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현장 감독을 포함한 현장 인력의 노무 원가, 이거 당연히 그쵸, 직접 원가죠. 재료 원가, 그다음에 생산 설비, 건설 장비의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직접 원가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 건설 장비 및 재료를 운반하거나 운반해서 소요되는 원가도 직접 원가겠죠. 그리고 임차 원가, 설비들 빌리는 데 쓰는 원가도 이것도 직접 원가고, 계약과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 지원 원가도 이제 그쵸, 직접 원가고, 예상하자 보수 원가를 포함한 복금 및 보증 공사의 추정 원가, 이것도 직접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보상금 청구 금액 같은 것도 직접 원가가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 그다음에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와 기술 지원 원가.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설계와 기술 지원이 됐지만 딱 계약 그 공사별로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배분하는 작업을 통해서 계약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건설 간접 원가, 이런 것들 다 공통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조건에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원가로 규정이 된 부분들은 이렇게 일반 관리 원가나 개발 원가 중에서 이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계약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 관리 원가, 그리고 판매 원가,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 개발 원가, 그리고 특정 계약에 사용하지 않은 유유설비나 건설 장비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문장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이고, 이 중에 좀 차이가 나는 게 판매 원가는 계약 원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파트를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사 관련된 예시예요. 그래서 숫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보통 문제가 이 구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계약 금액이 150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걸 제일 먼저 위에다가 일단 정리할게요. 계약 금액이 150만 원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계약 금액이 150만 원이고,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표에 있는 단기 발생 원가, 추가 소요 원가, 대금 청구 회수, 요거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표들은 실제로 저희가 그 첫 번째 표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요 표 중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뭐 공사 원가가 얼마나, 이익이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첫 번째 표까지 제시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X1년, 20X2년, X3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로 이제 이 계약 금액을 제일 위에 써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진행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공사 관련돼가지고, 건설비와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진행률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진행률을 어떻게 구하냐고 했을 때, 누적 원가에서 진행률 총 예상 발생 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사하는데 이 정도 원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원가가 이만큼 발생했다, 여기까지가 진행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진행률을 구해보시면은, 일단 X년에는 누적 원가라고 해봤자 단기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원가가
누적 원가가 되는 거고, 총 발생 예상 원가가 단기 발생 원가 플러스 추가 소요 원가가 이게 다 총 발생 예상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그러면 이제 20%. X1년도에는 20%의 진행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X2년도에는 단기 발생 원가는 전기에 20만 원 있었고 단기에 4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60만 원까지 2년도까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추가 소요 원가는 이 60만 원에다가 더하기 추가 소요 원가 6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총 예상 발생 원가가 기말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때마다 그냥 분모에다가 반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진법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60에서 120만 원 오는 거죠. 그러니까 50%. 그 3년도에는 여기 이제 완성이 다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한번 100%겠죠. 무조건 3년 차이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100%지만 이걸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누적 원가가 여기 60만 원이었고 단기 발생 원가가 70만 원. 그리고 추가 소요 원가가 없는 걸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다. 총 발생 예상 원가가 볼 수 있죠. 실제로 이거는 발생 원가가 되는 거죠. 총 발생 원가. 마지막 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률을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 수익을 이제 구해요. 진행률을 구하는 거는 이 공사 수익을 얼마나 인식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금액 150만 원에서 20% 만큼이 공사 수익이 되는 거예요. 공사 수익이 되면 공사 수익이 30만 원. 그리고 여기 그 X년도의 공사 원가는 발생 원가가 20만 원이었죠?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 하게 되면 공사 이익이 10만 원. 1년차 때는 별로 헷갈릴 게 없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이제 2년차부터는 이게 진행률이라는 거는 누적 진행률이죠. 실제로는 이제 30%가 진행이 된 건데 이 총 발생 원가가 같을 때는 그냥 30%로 계산을 해주세요. 공사 수익을. 20%에서 50%가 쓰니까 30% 진행됐겠지 해가 30% 되는데 이게 뭐 도급 금액도 문제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이 총 발생 원가 금액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를 곱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150만 원에서 진행률 50%죠. 진행 50%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인식했던 전년도 공사 수익을 차감해서 공사 수익을 구하면은 여기는 45만 원이 돼요. 근데 이게 계산이 그 고객 충성 제도에서도 보면은 저희 그 누적 포인트 회수액에다가 전기까지 인식한 그 고객 보상 점수 빼가지고 계산했던 거 있죠. 그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 인식 부분에 같이 언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게 나중에 총 원가나 뭐 도급 금액 같은 게 변경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누적으로 먼저 계산을 해서 전기 걸 빼는 게 가장 안전한 계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변경이 하나 안 될 때는 그냥 30% 곱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도 150만 원에 100%죠. 100%이고 전기까지 인식했던 게 75만 원이죠. 그래서 단기 공사 수익은 75만 원이 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공사 수익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원가를 구했어요. 여기서는 진행률에 있는 거는 누적 원가죠. 근데 여기서는 단기에 해당하는 공사 이익을 구하려면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40만 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 하면은 공사 이익이 5만 원이 발생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발생한 게 여기 70만 원이죠. 70만 원이기 때문에 70만 원 빼면 50만 원. 5만 원이죠. 그래서 그 매년도에 공사 이익은 10만 원, 5만 원, 5만 원이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하실 때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이 30만 원이랑 45만 원, 75만 원 더한 게 이 두 계약 금액이랑 똑같아야겠죠. 계약 금액이랑 맞는지 검증을 해서 이걸 다 합치니까 150만 원이 됐다. 이거 검증해야 되고 공사 원가도 여기 보면은 130만 원이었죠. 130만 원이니까 이 공사 원가 20만 원, 40만 원, 70만 원 더했을 때 130만 원. 나중에 이걸 검증해봤더니 틀렸어요. 그럼 뭐가 하나 중간에 빠뜨렸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푸실 때 처음 하실 때는 이걸 검증 작업을 같이 하면서 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원가 이익하는 거는 이제 개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면 이제 그 미성공사 잔액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미성공사라는 거는 결국 그 수익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수익이 얼마인가. 이게 BS상에 표시되어 있는 건데 수익이 얼마인데 이게
누적으로 표시가 돼요. BS에서는. 그러니까 손익개념은 항상 아까 뭐 금융상품도 그렇고 보통 손익개념들은 그 기수에 발생하는 그 플로어 개념이라고 하면 이런 BS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들은 다 유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액이다. 그럼 미성공사 잔액이 30만 원. 여기서는 누적 수익액이니까 30만 원에다가 45만 원 하면은 75만 원. 이게 미성공사 잔액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미성공사 잔액이 요금 금액이 되겠죠. 미성공사 금액은 누적 공사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행 청구 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미청구 자산, 그 다음에 초과 청구 자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그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 표에서 지금 저희가 단기 발생 원가랑 추가 소요 원가 요 파트만 지금 내용을 가지고 공사액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대금 청구의 회수액이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금 청구의 회수액을 고려해서 이런 미청구 자산과 초과 청구 자산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익이 30만 원이 났잖아요. 근데 보면 X1년도에 대금 청구를 25만 원을 했어요. 25만 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 청구해야 돼. 이게 이만큼 수익이니까 너 받을 돈이 되는 거죠. 초과 청구 자산이 50만 원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금액이 이렇게 되면은 미청구 잔액, 초과 청구 잔액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미청구가 되겠죠. 30만 원 수익이 났는데 25만 원밖에 청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미청구 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미성공사가 75만 원이에요. 근데 대금 청구액이 75만 원인데 대금 청구액이 이것도 누적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누적액으로 생각하면 대금 청구액이 여기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는 미성공사 금액도 누적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청구하는 금액도 다 누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75만 원이 총 무게를 했더니 75만 원의 수익이 총 발생했는데 총 청구액이 8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초과해서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초과 청구자산. 이거 이제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미성공사 잔액이 이거고, 청구한 금액을 다 합쳐보면 똑같이 15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미청구, 초과 청구가 마지막 해에는 해소가 되는 이런 기본적인 로직을 통해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 그 간단한 기본 예제 풀어봤고,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가 계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예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시면은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예제에서 살짝 이제 추가적인 그 변경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약간 변동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케이스 문제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12번 문제. 12번 문제. 주서울은 X 영년 상반기에 건설계약 2,400만 원을 수주하여 20X년 중에 완료하였으며 동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동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X영년 1년 2년짜리 공사계약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해서 동건설계약에 대하여 X1년에 인식할 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차수의 건설을 인식해야 될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번에 아까 그 표를 2년치에 걸쳐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에 총 계약 금액이 2,400만 원 계약. 그리고 진행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X0년, X1년 진행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X0년에 발생 원가가 400만 원이고, 추정한 예상 추가 원가죠. 이거 말 잘 봐야 돼요. 추가 원가면은 단기 발생한 거 더하기 추가 원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총 예상 원가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 그냥 통으로 쓰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2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완성연도이기 때문에 100%가 되겠죠, 무조건. 수익 보시면은 공사 수익이죠. 수익, 계약 금액
곱하기 25% 25%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600만원. 그 다음에 원가는 똑같이 400만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이익이 200만원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1년도 겨우 물어보는 거 말하는 거죠. X1년도에 이익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은 수익이 곱하기 100%가 되니까 1이죠. 전기 인식했던 게 6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800 인식하는 거고, 600 더하기 1800 했더니 2400 나왔죠. 근데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1225만원. 그래서 차감을 하게 되면은 공사 이익이 575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계 X년에 인식할 이익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보다 더 간단한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갖고 다음 문제부터는 조금씩 변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X1년 1월 1일에 서울시로부터 계약금액 700만원인 축구 경기장 건설 계약을 수주하여 X3년 말에 완공되었으며 동 건설 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제 건설 계약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다음으로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공사가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사 손실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문제에서 힌트가 이렇게 있긴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다. 이런 경우에 아까 그 기본적인 문제 풀었던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금액이 700만원 있죠. 700만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X1년도, X2년도, X3년도는 이제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률은 여기는 단기 발생 원가가 150만원. 여기에서 여기는 뭐 단기 발생 원가가 있고 추가 발생 예상 원가가 있는 경우들도 이렇게 아예 총 예상 원가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문제 보실 때 이런 거 하나 잘못 읽으시면 문제를 진행률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원가를 아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600만원 해가지고 25%. 첫 번째 이제 X년도 진행률이 25%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단기 발생 원가가 여기 누적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 계약 원가, 추정 총 계약 원가. 네, 그래서 7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80%.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사 수익을 구해야 돼요. 공사 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계약금액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25%. 계산을 하게 되면 공사 수익이 175만원이 돼요. 그리고 원가가 150만원이었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해는 이익이 나요.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합니다. 공사 이익이 나서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X2년도가 있죠. X2년도는 공사 수익 구할 때 누적적으로 진행률을 해서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80%에다가 175만원을 차감을 하면은 385만원이 이렇게 이제 수익이 인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원가가 단기 발생 원가가 450만원이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단 손실이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손실이 나왔을 때는 한번 이제 문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손실이 났구나. 손실이 났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작년에 난 이익이랑 올해까지 난 그 X년도까지 난 이익을 합쳐보면은 누적적으로 손실이 40만원이 난 거예요. 그만큼 난 거예요. 누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40만 난 건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원가를 75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계약 금액은 700만원으로 추정했어요. 이때 당시 추정치로 따지면은 이 공사는 50만원의 총 손실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0만원을
손실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실제 예상 공사죠. 예상 손실액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사실 그 공사 손실 충당금 전입액으로 해가지고 공사 손실 충당금 전입액 이렇게 추가로 인식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누적적으로 이만큼을 인식해야 돼요. 누적적으로 50만 원이 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그쵸? 650만 원 원래 인식할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전입해야 될 이거 100만 원을 같이 고려한 거를 같이 다 이해에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이해에 손실이 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인식한 공사손실 충당금 전입액 10만 원을 더한 금액만큼이 그저 손실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65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한 75만 원 이만큼이 이제 공사 손실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서는 이때 공사 손실 난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총 계약 금액이랑 총 계약 원가를 계산을 해서 누적적으로 50만 원 손실이 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적적으로 인식한 거는 40만 원 손실. X년도 25만 원, 65만 원 인식했죠. 누적적으로 40만 원 인식했기 때문에 추가로 인식해야 될 게 10만 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식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식한 10만 원 더해서 75만 원이 손실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나는 케이스들은 추가적으로 공사손실 충당금 전입액 이 파트를 고려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대로 계산하시면은 65만 원인데 이게 또 보기에 있어요. 이런 거는 틀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조심해서 풀어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손실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제 알아봤고. 밑에 해설 보면은 이것도 계산 방식이 그냥 총 손실액이 50만 원 인식돼야 되는데 과거에 그쵸 1기에 25만 원 인식했으니까 그거 차감해가지고 계산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건 사실 간편법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사손실 충당금이 전입액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인식된 거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아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여기 나중에 좀 숙달이 되시면은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간편법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자세하게 구조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해설에는 보면은 이제 간편법으로 그냥 되어 있는 케이스를 좀 있어서 같이 좀 푸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진행률이 먼저 주어진 케이스. 진행률이 먼저 주어진 케이스에는 이건 어떻게 또 수익이랑 원가를 인식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항목은 X0년 초 광주시로부터 동구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총 계약 금액은 300만 원이고 20X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X1년에 계약 손익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원가, 누적계약원가, 총계약원가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이 진행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원가를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는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률을 산정한 거겠죠. 이렇게 이런 예시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처음에 오히려 더 쉬워요. 주어진 경우에는 보통 공사 수익을 계약금에 이렇게 하고 진행률을 인식해야 되는데 진행률 계산할 필요가 없죠. X, 0, X1, X2 20%, 70%. 공사 수익은 똑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산식대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300만 원에 20% 하면은 60만 원. 그리고 이때 단기 계약 원가가 56만 원. 그러면 공사 이익이 4만 원이 되겠죠.
이제 X 1년도에 어떻게 인식할 거냐인데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건 똑같아요.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건 똑같은데 공사 원가를 인식하는 파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은 300만 원에 아까 진행률이 70%였죠. 70%. 그래서 전기에 인식했던 6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인식하게 되면은 1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사 수익을 인식을 했는데 원가의 케이스는 이렇게 단기 계약 원가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때부터는 우리 이거 진행률 주어진 거 있죠. 공사 원가도 이 진행률에 따라서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수익과 로직이 똑같은 로직으로 원가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계약 원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총 계약 원가에다가 똑같이 70% 해가지고 전기 인식한 원가 이렇게 해서 공사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공사 수익과 원가의 로직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1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이익은 10만 원이 되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주어져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들만 푼다고 했을 때 이런 원가를 막 써가지고 계산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률이 제시된 원가 기준 진행률을 쓰지 않는 데는 공사 원가도 공사 수익과 동일한 로직으로 쓴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필요하죠. 이때는 총 예상 원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고 똑같은 공사 수익과 똑같은 로직으로 계산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5번까지 이제 문제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가 16번 문제인데 이것도 첫 번째 그 예시 들었던 그것과 동일한데 실제로 이제 주관식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는 기초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이 그 계약 원가가 변동되는 케이스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변동되는 것만큼만 그 해에 변동된 걸 알았던 그 해에 반영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6번 문제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X0년 1월 1일 2천만 원의 댐을 건설하는 정부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였으며 20X0년 1월 1일 시점에 추정한 계약 원가는 1,700원이었다. 그러나 X0년 말에 공사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안반이 발견됨에 따라 계약 원가가 X0년 1월 1일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 원가가 증가한 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 증가한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가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공사손익값 X1년만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미천고공사 또는 초과천고공사 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 기준 진행률로 변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보시면은 한번 아까 저희 처음 풀었던 문제처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죠? 그러면은 X0년, X1년. 근데 여기는 X1년에 완성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X1년 완성되는 케이스인가? 그래서 계산해볼게요, 진행률. 계산해보면은 X0년은 진행률 계산할 때 누적 발생 원가가 64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누적 발생 원가, 그 다음에 총 예상 원가, 계약 원가가 1,700만 원이었는데 X0년 말에 변경이 됐죠. 그리고 변경된 걸 반영해준다. 변경?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반영해준다는 게 이게 문제 포인트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했다 하더라도 그때 총 계약 원가가 변동이 되면은 이걸 증가분을 반영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30%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X1년도에는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여기는 또 누적이 나와 있죠. 잘 봐야 돼요. 여기 단기가 나와 있나 누적이 나와 있나 추가 예상 발생액이 나와 있나 총 예상 발생 원가가 나와 있나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다 아는 문제인데도 저런 거 한번 잘못 읽어가지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서 추정치에서 변동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는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2년 3년짜리 공사가 되는 거겠죠. X1년도까지 이제 문제를 보면은
보시면 여기서 공사 수익을 넣어야 돼요. 진행료까지 나왔고 공사 수익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이죠. 30%. 그럼 600만 원. 그리고 원가가 여기 나와 있죠. 540만 원.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사 이익이 60만 원의 공사 이익이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X1년도 공사 손익 금액과 미천고 공사 초과 청구 공사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사 수익은 도급 금액, 계약 금액의 85% 곱하고 누적을 낸 거를 상환을 하게 되면 공사 수익이 1,1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원가가 여기서 누적 발생 원가니까 여기서 여기 차감한 거 써야겠죠? 단기 발생 원가 관련하면 1,530만 원에서 540만 원 차감한 금액을 구하면은 보시면 써볼게요. 일단 990만 원이 되면은 이제 공사 이익이 110만 원이 됩니다. 공사 이익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이익은 110만 원. 이게 일단 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이거 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기서는 수익이 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미성공사가 600만 원인데, 그래서 600만 원인데 대금 청구액이 500만 원이에요. 대금 청구액. 대금 청구액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지금 미청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청구 공사가 발생하는 거고, 미청구 공사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더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미성공사 금액이 누적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성공사 금액은 1,700만 원인데, 그래서 대금 청구액이 이것도 누적액으로 들어가도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누적액 체크해 주시고, 대금 청구액이 지금 미성공사 자산보다 더 커요. 공사수익 누적액은 1,700만 원인데 청구를 넣어 1,780만 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과 청구가 되겠죠. 초과 청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체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초과 청구 공사 80만 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고, 이거는 첫 번째 예시 문제랑 거의 동일하다. 근데 원가 금액 추정 변동된 것만 반영이 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건설계약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